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된 김경수 지사의 마지막 대법원 선고. 오늘 그의 운명의 날입니다.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공모했다는 혐의, 샌다이 총영사를 제안했다는 혐의, 1심 모두 유죄. 2심에서는 댓글 조작 혐의, 여론 조작 공모라는 거죠. 유죄. 오늘 대법 선고입니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저녁 8시 7분에서 23분 파주 산채죠, 그 산채. 드루킹 김 씨와 개발자와 킹크랩 시연을 참관했다. 김경수 지사 측은 선풀 활동 등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을 뿐이다. 로그 기록은 시연이 아니라 개발 과정의 일환이다. 라고 반박했지만 1심, 2심에서는 모두 김 지사의 반박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2심에서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때 김 지사의 발언 들어보시죠.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입니다. 진실의 절반만 밝혀준 셈입니다.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즉시 선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지지자 관계가 아니고 드루킹과의 밀접한 관계를 인정하셨거든요. 온라인 지지 모임들과 정치인의 관계는 저는 크게 다르지 않고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안이 뭐 복잡한 것 같지만 전혀 복잡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드루킹 일당들이 대선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여론 조작을 했다. 그 수단은 불법적인 댓글이었다. 라는 것은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이 된 사안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자, 여기에서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경남지사이자 그때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의 주요 핵심 멤버였던 김경수 지사가 산책까지 간 것도 다 인정이 되고 어떤 시연을 봤다라는 것도 법적인 지금 쟁점인 건데 딱 하나잖아요. 드루킹이 댓글 조작하고 있는 것 김경수 지사 눈으로 그때 봤고 다 알고 있었냐? 네. 공모했냐 아니냐? 1심, 2심에서는 다 유죄였죠. 네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대법원이니까 나올 수 있는 판결 제가 봤을 때 크게 셋 중에 하나예요. 첫 셋 중에 번째 하나다. 기각, 항소심 판결이 다 맞다. 그다음 두 번째는 파기 환송 다시 고등법원으로 보낼 수도 있고요. 그다음 파기 자판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대법원에서 아예 결론을 내리는 건데 파기 자판이 나올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 거의 없어 보이고. 그럼 둘 중에 하나네요? 기각 아니면 파기 환송일 텐데. 그러니까 기각은 뭐 유죄라는 거예요, 무죄라는 거예요? 기각은 예를 들어서 양쪽 다 기각이라고 하면 이게 경우의 수가 한 4가지 정도가 있어요. 왜냐하면 죄가 2가지이고 유무죄가 갈렸기 때문에 업무방해죄와 공직선거법 위반죄. 업무방해죄는 지금 앵커가 이야기하신 것처럼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조작.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샌다이 총영사 관련된 오퍼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죄인데 그런데 1심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유죄로 나왔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 기각될 확률이 제일 높다라고 객관적으로는 판단이 됩니다. 그 이유는 기각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유죄라는 거예요, 무죄라는 거예요? 업무방해죄만 유죄라는 거죠. 댓글 공모, 네, 댓글 조작 공모는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1심하고 2심하고 모두 다 유죄가 나왔어요. 사실 그게 가장 큰 핵심 혐의예요. 네네. 근데 그렇죠. 그 킹크랩이 샌다이 총영사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슈였죠. 그런데 1, 2심이 모두 유죄가 나왔는데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새로운 아주 특별한 사정이 나오지 않는 한 1, 2심에서 유죄가 나오는 것이 대법원에서 바뀌는 경우는 상당히 극히 드물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드루킹이 유죄가 나왔잖아요. 그다음에 드루킹이 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은 내가 같이 나쁜 짓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나만 아니다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내가 그 상대방이 그 공범이 이렇게 자백을 했으면 그것을 뒤집기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건 정혁진 변호사님의 어떤 개인적인 전망입니다. 네. 김 지사는 이에 대해서 봐왔지만 댓글 조작하고 있는지는 몰랐다. 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 박정아 대변인, 만약에
대법원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혁진 변호사의 예측대로 만약에 경우의 수에 따라서 드루킹이랑 같이 댓글 조작 공모했다. 유죄라는 선고가 나온다면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대통령의 최측근 그리고 문재인 당시 후보 캠프에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현직 경남지사가 대선에서 여론의 뜻을 왜곡하는데 동조해서 선거를 치렀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저도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무슨 그 선거를 도와줬던 사람한테 무슨 자리를 제공해서 뭐 어떻게 했다는 이런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민주주의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선거에 드루킹, 킹크랩 뭐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여론을 왜곡하고 조작을 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관건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김경수 지사가 산채를 갔어요. 산채를 갔고 그게 여기선가 시연이 되고 있는데 나는 그 시간에 닭갈비 먹느라고 그걸 봤느냐 못 봤느냐 이것만 가지고 쟁점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게 만약에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처럼 이게 유죄라고 나온다면 저는 우리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정치 행위들한테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거고요. 지난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의문을 받게 되는 엄청난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그리고 여당 대선에서 나오고 있는 무슨 네거티브니 검증이니 무슨 댓글 조작이니 뭐 이런 것까지도 다 영향을 미칠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이 킹크랩 시연이 유죄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우리 사회 그리고 정치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거고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잘못된 여론을 가지고 계속 현혹되면서 무언가 정치적인 판단을 해오고 선거를 해왔다는 위험한 상황으로 빠지는 거거든요. 저는 굉장히 오늘 중요한 판단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혼돈스러운 상황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사안은요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그 뭐 댓글 갖고 그래. 글쎄요. 이미 현 정부는 특검 수사를 통해서 전 정부의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 엄격하게 수사를 했고 법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뉴스를 봤을 때 주요 포털 사이트의 뉴스에 우선적으로 달리는 가장 공감을 많이 받는 댓글의 성향에 따라서 그 뉴스를 읽는 일반 시민들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학문적인 연구도 나왔고 그 같은 공감하에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서 현 정부가 그 어떤 때보다 엄격하게 재단을 해왔거든요. 김영주 의원님, 네.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면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일단 지난 대선에서 댓글 조작은 있었다는 거예요. 드루킹 일당들이. 김경수 지사가 이번에 유죄를 받으면 그 댓글 조작에 현 대통령 캠프의 주요 책임자가 연루돼 있다는 얘기니까 이것은 국민들이 받을 충격이 뭐 상상 그 이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결과적으로는 현 대통령이 당선에 있어서 어떤 그 정당성에 상당한 상처를 받게 되죠. 결과적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했느냐, 페어플레이를 했느냐 하는 문제가 됐고, 이전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김용판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 과도했다 이런 얘기들을 했던 것이고, 예. 그게 준한 형평성이 있는 수사를 현재 하고 있느냐의 문제까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될 것이고, 그래서 차제의 이 부분은 전 정권이나 현 정권이나 만약 유죄가 된다라면 가차없이 철퇴를 가함으로써 예. 어떤 선거 캠프라는 이름으로 여론 조작이라든지 말하자면 어떤 유권자들에 대한 조작 행위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가질 것이고, 그리고 그런 면에서 실제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포털에서도 가짜 뉴스냐 어떤 뉴스를 말하자면 전면에 배치하느냐에 대한 논쟁도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불붙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재명 기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김 지사가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나온다면 왜냐하면 1심, 2심에서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김 지사가 만약에 유죄가 나오면 문재인 캠프의 주요 역할을 했었던 김경수는 알았지만 김경수 선까지의 일탈이다. 라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을 수 있잖아요. 이 말인즉슨 바꿔 말하면 과연 문재인 당시 후보는 몰랐냐?
이런 질문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야권은 당연히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겠죠. 만약 유죄가 나온다면. 그렇죠. 뭐 조금 전에 이제 김영준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당선의 정당성에 상처를 줬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사실 국정원 댓글 사건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사실 국정원 댓글 사건의 숫자보다 드루킹 댓글이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지금 이제 검찰에 포착되고 그것이 이제 혐의에 들어가 있는데 사실 댓글을 가지고 정말 여론이 조작돼서 그것이 실제 당선의 당락을 좌우했느냐라고 볼 수는 없을 수 있죠. 거기에 대해서 부정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의 여론이 특히나 지금은 사이버 여론, 온라인 여론이 굉장히 중요하죠. 실제 뭐 우리가 초연결 사회에 살고 있다, 네트워크 사회에 살고 있다 얘기하지만 온라인 여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선거 캠페인에서 지금은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 돼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하려 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것이 실제 당락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냐를 떠나서 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선거를 왜곡했다라고 이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아마 김경수 지사가 오늘 유죄가 나오면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알았느냐 몰랐느냐 떠나서 문재인 캠프 차원에서 여론 조작이 있었다라고 이제 야권은 강하게 주장할 테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여권도 방어하기는 어려운 그런 이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듯이 이번 대법원의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예정돼 있는 대선 판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수 지사가 조금 전에 입장을 밝혔다는데 이야기 들어보시죠. 출근을 하게 됐습니다. 기자님, 선거 앞둔 신경은 좀 어떠신지 최선을 다했으니까 지켜봐야죠. 그때 확신이 하시나요? 제가 할 수 있는 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민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도민분들께 좀 한 말씀 해주시면 뭐 저를 믿고 기다려준 도민들께는 감사드리고요. 자,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선고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